고구려의 저력이 도대체 뭐냐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번 일단 이 그림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들어가자 이거죠. 우리의 뭐 간판 스타죠. 무용총으로 해갖고 여기서 보시면 화살에 배사기 저거 해갖고 이걸 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도끼날 저 창도 있고, 요게 명적입니다. 쏘면 뭐 그 아주 많이 나오는 역인데, 이제 고구려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가는 이제 차근차근히 얘기를, 그 동천왕이 왜 그렇게 깡다구로 불릴 수 있는 거면, 옛날에 뭐가 우리 그 교과서, 그러니까 역사책을 보면 삼국시대 전쟁의 수가 글쎄 460회랍니다. 이게 그 뭐 몇백 년 동안에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온 거예요. 그 전쟁의 나라에서. 그래서 60% 거의 1년에 한 번씩 전쟁을 했어요. 삼국 간의 전쟁이. 전쟁이라는 게 뭐 혼자만 옵니까?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장비가 있고 전력이 있는데, 옛날에 저기 오면 그 보병이 있는데, 말 타는 사람 기병이요. 보병은 가장 간단하고 싸요. 도끼 하나나 칼 하나 만들고 날팽이로 해서 가서 박박하고 그러니까 아주 경제성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밀집방어를 하면, 그러면 이게 대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그리스의 환타생입니다. 이래갖고 쫙 갔다가 뭐 하느냐면 나가면서 삼각형 밀집방연인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쓸 때 300명이라고 영어도 많이 나오는데, 300명이 100만 명한테 싸워서 이겼다 그러지만 100만 명이 과장이 됐다 그러고 해도 300명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환타생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 밀집 방어지를 뚫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평지에서 그리스가 단 한 번 앉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거 밥을 잘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전력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상 최강의 전투를 할 수 있는. 근데 이건 값비싸요. 그랬는데 또 하나 방법은 이와는 다른 겁니다. 뭐냐면 화살로 하는 겁니다. 직접 밀집방 저거를 하지 않고, 그래서 공격군하고 직접 조지를 않아요. 좀 멀리. 그 화살이 우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럽 애들은 이런 장궁에 그냥 나무 큰 거 갖고 아래 위 막아서 팡팡 쏘는데, 얘 한국에서 야 이 자식아 그게 활이냐, 그 장사도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만든 게 유명한 이렇게 각궁이고 얘기를 저기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도 활도 아니 뭐 활 넣는데 그 보병이 쓰는 활이 있고 저 기마병이 있는데, 말하자면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기마병들이거든요. 활이 다릅니다. 기병용은 80cm 해갖고 실제 사용기로는 60cm니까 뭐 저 2자 정도가 돼요. 그러고 보병은 거기 한 2배 정도가 되는데, 기병용 활은 각궁은 최소한 5년을 만들고 크기가 작고 강력한 활이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고구려의 우리 그 조선이라든가 고려라든가 이 한민족의 기본 여건이 이겁니다. 최소한 활을 만들어야죠. 그래도 그 개나리 보찜 만들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볼 때 요 가운데 이게 활이 좀 세게 하려면, 이런 배사 구조로 하려고 그러면 물소뿔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물소뿔 하기는 너무나 귀여운 거니까 모든 장병들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투를 하다 보면 중국놈 화살도 뺐고, 그러니까 그것도 쓰고 그 뭐 그랬다고 합니다만은 기초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완전히 거꾸로 되죠. 이런 정도로. 이때 고구려는 이런 저력을 놓고서 뭐를 했느냐면 개마미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활을. 기병에서 활만 쏘는 게 아니라 활도 있는데 개마무사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그 덕흥리하고 안악고분 여기에
그 개마부사들이에요, 이게. 이것이 중요한 거는 장창으로 해갖고 밀집을 하는데 개마무사가 말하고 해서 똑같이 말하고 밀집인데 왜 말이 중요하느냐. 영화에 보면 탕탕탕 쏘면 총을 쏘면 말은 안 죽고 글쎄 꼭 사람만 죽어요. 특히 좋은 나라 팀이 쏘면 두세 명도 죽어요. 그러죠? 아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사람보다 훨씬 크니까 맞아 죽으면 말이 훨씬 먼저 하죠. 근데 말이 죽으면 전력이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은 차라리 벗어도 말은 이걸 해준 겁니다. 이제 개마무사 이렇게 그 탱크와 같이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장점이 이겁니다. 말도 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말갑옷이 나온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 아주 장비적으로 해서도 중장기병 그러는데 그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한 이런 토기들 그러니까 보시면 완전히 개마무사입니다. 이건 아주 극히 귀한 것들입니다. 이거 내용 자료가 이거는 우리 쪽에서만 해갖고 여기서 보는데 그랬는데 개마무사가 이렇게 하면 단점이 있어요. 아니 그게 뭐 마냥 좋으면 모두들 이거로죠.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중장기병이라고 그래서 말도 그냥 철로 차죠. 거기도 무사도 철로 하죠. 장비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워서 속도가 느리고 말에서 떨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 갤갤갤 그러는데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병은 어떻게 싸우느냐. 이렇게 놓으면 그야말로 악당이 오니까 영화에서 보면 탱크를 갖다 열고서 수리탄 집어넣는 식으로 하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해갖고 말 타갖고 이렇게 딱 하면 밑에서 갈고리를 해갖고 쓰러뜨리거나 이러면 떨어지면 그냥 피박살 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망치로 이렇게 통하고 그래요. 그래서 개마무사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경기병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경기병이 이렇게 딱 어디 보면 적을 보면 그냥 왔다 치고 받고 일진 후퇴 전진하고 화살 쏘고 이렇게 갖고 완전히 평정을 해서 지리멸렬하면 어느 정도 되면 개마무사가 밀집으로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탱크로 밀어버립니다. 보통 보병대 기병이 3대 1인데 여기서 보면 중장기병대 전체 기병이 4대 6으로 중장기병이 4고 그 다음에 기병이 일반 기병이 6%의 전체 10%다. 이런 처연제로 했는데 동천왕이 그 중에서 개마무사가 가장 주력 부대입니다. 그랬는데 글쎄 5,000명 저기를 하는 걸 갖다가 그냥 피박살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병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때 바빴어요. 이 양반이 그냥 승리적 하는데 근데 이 광구검이 또라이가 아니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그냥 완전히 동천왕이 이제 피바가지를 썼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역사 얘기입니다. 좌우간. 그래갖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배사구전인데 이것이 흉노 훈적의 아주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구려의 그 동천왕을 흉노의 선우라고 봤으니까 그건 말 하나만 한 거죠. 이 면에 대해서 이거는 손곤이 선우로 한 거니까 아무 놈한테 그 선우라고 그래줍니까? 자기보다도 급이 높은데 이게 선우가 대단히 높은 급입니다. 흉노의 선우는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래갖고 연나라 왕이 자기가 선우를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나 좀 붙여주라. 나 좀. 그래갖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봐갖고 그런데 글쎄 동천왕을 너 짱이야 그래갖고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장점이지만 등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활이 이렇게 얘기하고 물새뿔로 있었는데, 이 각국마다 세뇌도 뭐 사용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파르티안 기법이 이거는 배사구전은 아주 특수한 겁니다. 그 일반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동천왕은 5,000명을 쓴다는 거였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탱크가 5,000대가 나가는데 그게 쫙 붙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랬는데 이 개마무사가 잘 보시면 짠다르크가 잘 나가죠. 뭐 그러기는 오는데, 이거는 우리는 200년도인데 1221년이니까 1000년 전에 우리는 개마무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몽골에 갈 때 이제 이게 개마가 나오는데 한참 후다 이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렇게 갑옷을 입고 올 때 아그작 하다가 땡 하니까 넘어지니까 이제 넘어져요. 그래갖고 그때 거기서는 어떠냐면, 유럽에서는 전투를 하면 넘어지면 그 이제 진 걸로 해서 돈 받고 살려주죠. 죽이지를 않습니다. 뭐 죽일 때야 뭐 특별한 뭐가 있는데, 원래 저 기사들이라, 아 그래 난 넘어졌어, 그건 내가 막 돈 줄게. 뭐 그러면 그 왕비고 뭐 그 귀족의 그 마누라들이 그냥 모두 털 털어서, 그래서 주면 또 데려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데, 여기서 보시면 넘어져갖고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그작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랬는데 고구려가 왜 그렇게 강력할 수 있느냐? 두 가지 결정적인 전략을 썼습니다. 고구려는 고구려대로의 전투에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 노하우가 나름대로 해서 뭐냐면, 첫째로 사람이 적으니까 접근전을 안 해요.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야 영화로 보면 혼자서 총 하나를 갖다 꼰청 6발로 뭐 한 20명도 죽이고, 뭐 칼로 해갖고 50명도 다 킬빌해서 보면 몇백 명도 죽이고 그래요. 뭐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되니까 2명 죽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인원이 적으니까 접근전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그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갖고 활을 주요 무기로 하는데, 활이 그래서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는 고구려의 천연 자원인 산악 거점을 활용을 해갖고, 산성의 나라로 해서 200여 개 산성을 해갖고 산성 위주의 거점으로 방어를 합니다. 중국은 거대한 나라라서 평지에서 그러지만 그 고구려는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지형지물을 지어서고 고지대에서 위에서 올라갔고 밑으로 펑펑 쏴요. 얼마나 쉬워. 밑에서 총 쏘면 대포로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죠. 그러니까 위에서, 야 이 새끼야 니들이 올라오면 하나씩 쏜다고요. 이게 고구려 그러니까 이게 징그러운 팀들. 세 번째는 더 징그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청야전투입니다. 이게 그 고구려가 살 수 있는 건데, 공격군을 소모전을 유도하여 자진철수하게 한다. 그래서 산성과 청야전투를 이 화살로 이렇게 병용해 갖고 장기전으로 유도한다고. 여기 이런 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만리장성. 그런데 여기서 쭉 해갖고, 이거 보세요. 이게 백암성인데 여기서 내려서 봐갖고 끝까지 올라오질 않으면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오라. 그런데 여기에 고구려의 청야전투하고 산성전투에 이게 대단한 전력, 그냥 임으로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중에서는 첫째로 산성을 잘 쌓이죠. 근데 산성에는 고구려가 200개나 했기 때문에 산성 쌓는 거, 산성 쌓다가 망했다고 할 정도로 그냥 200개 정도니까 이게 기술이 얼마나 늘어요. 듣기만 해도 저거는데 산성인데 겉쌓기, 속쌓기, 들여쌓기, 내여쌓기, 육합쌓기, 쐐기꼴 쌓기 등등만 해도 아주 징그럽습니다. 이거를 그 산성에 맞게 해갖고 그 다음에 유명한 치성을 넣는다. 이걸 화살을 쏘게 그래갖고 수원 화성도에서
둥그렇게 앞에서 중국에서는 이런 지성들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저 평지기 때문에 쐐기 떨거쳐 갖고 이게 보시면 골라서 넣는 거예요. 이게 빠지겠습니까? 이게 들여쌓기 오는 거예요. 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보면 앞하고 뒤가 다른 거예요. 진짜 징그럽게 산성을 쌓았는데 이게 고구려의 저력인데 뭐예요. 하는데 산성전투에 이게 보시면 징그럽게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이 적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기서 보시면 박작성,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거 안시성, 요동성, 배감성, 신성, 비사성. 이게 이제 중국하고 전투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쭈르륵 나와갖고 이제 국내성으로 들어오면 뭐 환도상성, 환인, 이거는 이제 고구려의 뭐 시초나 마찬가지고 오녀산성 뭐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뭐 역사할 때 뭐 징그럽게 많이 나오니까 여기만 있는 게가 아니라 저쪽에도 흥령광성 이런 쪽에도 고구려가 그쪽에 있었게 되면 거기도 산성이 많습니다. 그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그 중국은 바보입니까? 중국이 그러면 고구려를 반드시 먹어야 되려면 산성을 격파를 해야 되거든. 그건 산성을 격파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로마보다 더웁니다. 중국은 뭐 좋은 그게 많아요. 여기 사람도 많고 자재도 많고. 그래서 구름다리를 해갖고 뭐 옹성 같은 거 이런 데 넘어가고 소차, 전어피차, 포차 그 로마처럼 그냥 돌멩이 그냥 대단한 거 하고 당차, 뭐 삼단로, 호차, 접촉겨, 충차. 이게 충차가 뭐냐면 문 같은 거 있으면 가서 그냥 들이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운제, 소차, 전어만 하여튼 보시면 징그럽게들 많이들. 그러니까 이 중국이 고구려를 하려면 알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갖고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내용이 여기에서 보면 운제 같은 거는 사다리가 40m나 펼쳐질 때니까 대단히 큰 겁니다. 이거는 소차는 이렇게 쏙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서 보고 뭐 이렇게 생각보다 이게 쉬울 거 그런데 이거 끄는 놈은 그냥 징그럽죠. 그러니까 100만 명씩이라는 게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충차 같은 거 공성태라고 그래갖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냥 문 가서 들이받고 오는 거. 근데 뭐 사실은 그렇게 오는데 이게 방어할 때 이런 거를 아니까 고구려가. 방어할 때 올라와서 그것도 평지에서 오면 쉬운데 이게 산 꼭대기로 이걸 다 들고 와야 되거든. 상상만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공격과 수비의 역할들을 하는데 공격 무기를 주로 나무로 제작을 한다. 이건 뭐 방법이 없죠.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 행주산성이고 행주에다 쌓아갖고 돌을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철 같은 거 이런 거는 맞으면 구부러지고 개판이 되는데 나무는 탱탱 튀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듭니다.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영화에도 보면 나무로 말해갖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 위에서 때리면 나무가 임마 이렇게 빵 치고 그래요. 그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하면 또 나름대로 화공에 대해서 대비하거든. 앞면에 이제 성벽 앞면에 철판을 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화살을 쏘면 또 이 방어하는 대로 나름대로 또 하고 있으니까 물 박박 하고 기름 박박 하고 그러는 이유가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리 함정 또는 장애물을 하는데 그냥 그 뭐라면 철 같은 거 이런 거 쫙 뿌려놓고 그 다음에 해자 물 적어놓는데 수영 안 해본 놈이 좀 많아요. 그거 갖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죠. 참어 파서 뭐냐. 그 중국의 고전적인 방법이 수공의 산성과 평지성이 거의 없으면 수공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삼국지에 보면 물을 끊어요. 삼국지에는 그러지만 여기는 그런 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성 자체가 물이 없으면 산성을 안 지니까. 장갑차를 내렸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장점은 땅굴이에요. 땅굴 파면 되는데 이게 고구려한테는 안 맥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그 화강석 위주로 돼 있거든. 땅굴을 못 파요. 물론 파는 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갖고 중국에서 그 자기네들이 그냥 그 정과의 보도인 땅굴을 파니까 이런 게 한국이 아주 결정적인 거거든. 땅굴을 못 한다는 것. 여기서 보면 수나라에서 얼마나 징그러워요. 요동성. 요동성은 그래도 거의 평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땅굴 팔렸는데 포기했습니다. 결국은 수나라 망한 요인에 얼마나 그게 고흥이 힘이 들어요. 그런 내용이 이해가 가는 상황에서 그래갖고 보시는 게 이런 성벽을 해갖고 이게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거대한 땅이기 때문에 전차부대로 오거든. 그래도 성을 지어도 12세기부터 주나라 왔는데 은나라면 뭐 어쩌고저쩌고 성벽에 보시면 두께 18m, 높이 저기는데 제 나라에서도 두꺼운 곳은 43m. 전차가 넉 대 가고 6대고 이런 정도로 가는 식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서안 이게 고성인데 규모가 제일 크면 보존이 완벽하죠. 이거 가려면 이거 징그러우잖아요. 중국은 이렇게 했어요. 중국은 내용적으로 해갖고 전차가 달릴 수 있는데 고구려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 산에다가 산 요점을 딱딱 맞는 거예요. 막아갖고 짜샤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거. 그게 산성전투에다가 청야전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청야전투가 사실은 고구려의 기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원래 공격군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속한 진격을 해갖고 그 필요한 그 전투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디냐면 상대방을 점령을 해서 그걸 빼앗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전투를 할 때는 일정량의 식량과 무기만 갖고 가요. 왜냐하면 무거우면 그거 안 되니까. 그런데 고구려가 돌대가리입니까? 바로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구려를 침략을 하면 침입 정보가 들어오면 사전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오느냐. 야! 중국놈이 들어온다! 그렇게 이제 알려질 거 아니야. 어디서 봉화로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적군이 온다고 그러면 산성으로 가는 길이 보통 뭐 어느 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개나리 보찜만 가지고 가요. 모든 고구려인들이 개나리 보찜만.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우물이고 뭐고 모두 막아버립니다. 그 뭐 집이고 뭐고 다 태워버려요 그냥. 중국이 니네들이 그 고구려를 먹으려면 니 먹는 거를 다 갖고 오라 이거예요. 물도 갖고 와야 된다고요. 우물을 막아버리니까. 이게 청야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고구려가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구려 지역의 겨울은 그야말로 춥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고구려를 먹으려면 9월달까지 점령을 하지 않으면 철수를 해야 됩니다. 5월달 정도서부터 해갖고 고구려에 와갖고 거기에서 9월달까지 점령을 못하면 예이 더러운 놈 그러고 다시 보자 그러고 갔습니다. 이게 고구려가 그렇게 하니까 고구려가 똘마뇨? 돌이요? 그럼 퇴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계마무사가 이제 퇴각을 할 때 계마무사가 그래서 아주 그냥 작은 박살을 냅니다. 이것이 유명한 고수 전투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청야 전투가 얼마나 세계 역사를 이제 중요시하는 적이냐면 페르시아가 다리우스가 기원전 한 6세기에 이 발칸반도로 들어갔는데 그때의 유명한 스키타이가 우리 흉노입니다. 같은 계열이에요. 다리우스 황제가
이제 넘어가서 이게 이 보스포러스를 넘어갖고 이제 짱 해갖고 갔죠. 가갖고 다리우스가 딱 하나만 얘기를 했어요. 물 한 컵만 갖고 와라. 그러면 그거를 항복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 한 컵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쪽에 스키타이가 예이 더러운 놈아 그래갖고 물 같은 소리 한다 그러고 차버리고 얘기하고 어떻게 했느냐. 세계 전체를 적이는데 스키타이가 그러면 말을 타고 있거든. 그 페르시아가 군대가 쫙 들어오면 그 아주 광대한 때문이야. 딱 들어오면 말 타고 짜르륵 도망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뛰어가다가 쉬울 거 아니야. 그러면 쉬면 한 1km쯤에서 딱 보고서 딱 하고 쉬어. 걔네들도 얘가 쉬면 쉬어요. 또 가죠. 그럼 짜르륵 또 가. 그 대신 이 스키타이들은 뭐가 있느냐면 고구려처럼 말들을 해갖고 말하고 같이 가서 그 식량이 문제되면 말로 먹고 살거든. 걔네들이 그거 하는 짓거리가 그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얼마나 그 모든 거를 그 중간에 있는 걸 다 그 스키타이가 다 그냥 물도 막아버리고 다 개판을 적으니까 이 페르시아가 모두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다리우스 1세가 뭐냐면 600처 대선단 70만 명 이렇게 딱 져갖고 했는데 이 얘기가 그 스키타이의 왕이 니들이 짜샤 우리한테 와갖고 물 달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우리는 평원에서 그냥 우리끼리 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마음대로. 우린 니들한테 하고만 안 하고 니들이 온 거에만 죄만 내가 묻는다. 드디어 이거를 그 몇백 다 해갖고 해서 들어왔는데 결국은 스키타이가 그 승리를 했죠. 페르시아가. 이게 고구려가 쓴 겁니다. 이 내용이. 그건 많지를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이 내용에 헤로도토스가 아주 내용을 정확하게 이거를 적어놨습니다. 쥐하고 새하고 개구리 그리고 화살 그리고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다리우스가 하는 거 쥐는 땅 속에서 살면서 인간과 똑같은 곡물을 먹고 개구리는 수중에서 살며 새는 말과 비슷하고 어쩌고 저쩌고 화살 가져온 것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물을 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페르시아 놈들아 내 놈들이 새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든지 쥐가 되어 땅속으로 숨든지 아니면 깨구락지가 되어 회수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 한 반드시 화살에 의해서 우리한테서 물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다리우스 1세가 이 더러운 자식들 다시는 보나 보라고 그래갖고 다시 안 봤어요. 사실 워낙 유명한 전투인데 이 전투를 여기서 보시면 이 황량한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먹을 거 다 가져가야지. 이 고구려가 쓴 건데 역사적으로 너무나 유명하죠.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이 실패했죠. 이때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만 먹으면 사실 먹었죠. 그러면 이 러시아에서 알렉산드로 황제가 와서 협상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야 이 자식아 너 겨울 지나봐라 이거요. 그냥 피박살 나버렸죠. 이게. 그 다음에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을 하는데 히틀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질 않죠. 히틀러가 어떻게 했느냐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11월까지 끝낸다 전쟁. 그래갖고 잘 갔어요. 실제로 갔거든. 근데 소련에서 그래 좋아. 이제 12월 달서부터 니들 봐. 그래갖고 영화에도 보면 저격고 뭐고 하는 걸로 해서 스타린그라드 이런 게 나오는 게 발목이 잡히는 게. 그래갖고 사실은 히틀러가 이 동장군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휘발유가 얼을 정도로 추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 그렇게 해서 이게 삼국지의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릉 전투가 여기에 그 송건의 공격으로 관우가 이제 박살이 나거든, 허져. 그러다가 보니까 유비가
도원경이 결이 먼다고 그래갖고 송건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얘는 작전을 모르거든. 유비가 모를 정도가 되겠어요. 많은 참모가 있는데 하여튼 손건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얘네들이 그 손건을 때려잡자 손건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계속 도망갔어요. 손건이 그거는 손건의 밥이니까 도망가는 거. 그래서 무려 700km나 유비가 저기를 오는 걸 따라갔어요. 여기에서 도원결의 때문이니까 여기에 장군이 육손이거든. 이 양반이 여기를 보세요. 이게 이릉전투 하는 데인데 이런 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밑에서 이제 장비가 있었어요. 이 전투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전선이 길어지니까 말하자면 송건도 청야전투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박살난 거죠. 이게 그래갖고 유비가 백제성으로 후퇴해갖고 이게 이제 그 세계유산 저걸 하고 그 삼엽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수몰이 됐죠. 바로 요 위입니다. 제갈령한테 이제 유선을 부탁하고 사망하는 이런 데에서 어떻게 전투를 해요? 두 사람이 갈 정도인데 이렇게 그게 청야전투가. 그런데 청야전투는 그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 고구려는 산성이기 때문에 그걸 개나리 법짐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단한 실력이라는 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유비가 여기서 죽었죠. 죽어갖고 하는데 바로 이게 얼마나 유명한 거냐. 이게 중국의 돈에 나오는 코데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거기서 찍었잖아요. 요거 바로. 그러니까 고구려가 입만 갖고 오는 게 아니되라는 걸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